어제 뜨겁게 관심이 쏠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누구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입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정광훈 목사의 발언 일단 들어보시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은 몇 주일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실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를 가장 많이 좀 옆에서 겪어보신 분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의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대표께서 대표를 하셨을 때 당명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었죠. 당시에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대 당대표가 되시고 총선 직전에 통합하면서 예.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예. 당명이 바뀌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어제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의 관측은 결별을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은 결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장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들리던데. 예.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어제 들으셨습니까?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 아, 정말 황당합니다. 뭐 다들 이제 결별이라고 그래서 또 그 준비를 했더니 예. 우리 당원들 더 많이 모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당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아직도 그 잘못된 판단에 결론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제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그 당에서 만들겠다. 오래 했지만은 한 명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자꾸 우리 당을 기웃거리는데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것이고 아마 정광훈 목사님도 저희들과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비쳤던 정광훈 목사의 의도는 뭐라고? 글쎄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당에 더 많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예. 당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자기 말 듣나 안 듣나 보고 아까 2, 3, 4주 기다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하겠다는 건데 아마 이분 주변에서도 찬반 양론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에 좀 영향을 받았겠죠. 예. 일부에서 뭐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권력 관계라든지 사람들의 친소 관계를 저희가 외부에서 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일견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목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냐는 그런 이걸 오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께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내실 때 정광훈 목사와 강원 집회에서 같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돼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광훈 목사한테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바를 때는 같이 했고 예. 틀렸다 할 때 같이 가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2019년 예. 12월 정도로 저는 이제 보는데 2019년 12월이면 아마 20년에 총선을 앞두고 막 당에서 공천 기초 작업을 할 때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때인데 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요구도 하고 또 함부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뭐 종교적으로도 안 해야 될 말도 막 자꾸 터뜨리고 예. 이러면서 그 시점에 2019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사실은 같이 저도 도움도 드렸고 도움도 받았고 예. 그 이후는 뭐 이제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했다. 타락한 목사와는 같이 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 같이 했기 때문에 뒤에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본인이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예. 그 시점부터 제가 같이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앞서 들어보니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혹시 공천 관련된 건가요? 예, 뭐 공천 관련 얘기도 했고 예. 당에 대한 이런저런 우리 뭐 공관위원장을 선임할 때 예. 뭐 본인하고 상의해달라.
공관위원장 선임할 때 산인이다. 남의 그분은 본래 당이 다릅니다. 네, 다르죠. 예, 다른데 우리 당의 공관위원장을 왜 거기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고 대꾸도 안 했지만은 뭐 그런 잘못된 정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총선 앞두고 한 3개월,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광훈 목사가 당신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이 요구하는 것들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것은 네. 소위 전교조, 네. 전교조의 폐해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당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의 바른 뜻을 좀 국민에게 알리자 이렇게 출발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작은요? 예, 그때까지 좋았죠. 예. 근데 안 되니까 예. 자꾸 이제 우리 당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도 여기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결국 이제 전당대회는 할 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략적으로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한두 번은 이제 그 말에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람을 우리 당에 집어넣어도 예. 우선 뭐 그게 이중당적 문제도 있지만 예. 그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지금 뭐 정광훈 목사가 내는 메시지 이런 걸 보고서 당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마 그 형식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정광훈 목사를 따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표를 찍는 건 역시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선준화돼 있습니다. 예. 혹시 정광훈 목사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본 투표야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할 때 각 지역에서 경선이 벌어지면 경선은 아무래도 당원의 역할이 좀 크니까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공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본인 생각대로 좀 설계를 많이 했는데 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지역 선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뭐 우리 당만 투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투표하는 뭐 것이니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있죠. 그러면 그 영향력은 그럼 지금 당에 대한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예. 큰 영향력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예. 많은 사람을 들여왔어도 그분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분이 뭐 누굴 지지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된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았고 거꾸로 이제 남 된 거를 내가 지지했다라고 이렇게 활용은 하는데 예. 실제로 본인에 의해서 뭐가 된 것은 저는 별로 없다. 예.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정광훈 목사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절연을 단절을 하신 건데 그런데 왜 아직도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옹호 발언 뭐 지금은 뭐 사과를 했지만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처음부터 이분이 타락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분과 인지 못하는 분. 저는 사실 아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네. 시점까지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김재원 후보는 이런 상황을 이제 다 전체적으로 보지를 이제 못했을 테니까. 예.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 입 닫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태도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도부에서 그 정말 손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게 지금의 생각인데 예. 다만 이제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또 김기현 후보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드러운 말.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입 닫아라 하는 말은 아주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내용을 좀 그것도 또 이렇게 좀 희석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 뭐 그래서 결국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또 지도부의 생각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당의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뭐 최고위원들이 뭐 9명인가 7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김재원 의원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겠죠. 전체적으로는 같이 가기 어렵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다른 최고위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들어봐도 정광훈 목사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당원이면 뭐 제명, 뭐 출당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당원도 아닌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절연하고 결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분이 우리 당원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자유통일당인가요? 남의 네. 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신경 안 쓰는데 나하고 이제 뜻이 길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지난번에 절더러 4.15 총선에서 제가 50억을 받았답니다. 공천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가요? 예. 그래서 제가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지금 몇 년 전에 이건 내가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예. 4.15 총선이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3년 더 지났네요. 예. 그 얘기를 왜 지금 했는가? 우리 당 대표 선거 바로 임박해서 예. 일주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에게 해코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예, 더더군다나 우리 당과 뭐 주변에서 어른어른하면서 정말 못된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서 대표께서도 잠시 이중당적 얘기를 예, 하셨는데 저랑 인터뷰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써서 들어온 당원들이 이중당적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했거든요. 워낙 또 선거법에 정통하신 저는 분이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저는 이중당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할 일이 아니라 예. 우리와 뜻을 같이 하도록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원들을요. 네, 반쯤 들어와 있는데 예. 뭐 이제 우리가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우리 당으로 만들면 되는 그분들이 뭐 빨갱이 당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예. 말씀은 예.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전광훈 목사는 본인의 이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뭐 같이 갈 수 없지만 예. 그 당원들은 자유민주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광훈 목사의 아마 교인일 가능성도 높을 텐데 정광훈 목사 굉장히 강하게 따르는 그 당원들을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와 결별시켜서 국민의힘에 완전 당원으로 품기가 현실적으로 쉽겠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 쪽에 가 있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을 못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투표할 때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예. 정의가 승리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정광훈 목사를 가지고 두고 김기현 대표하고 강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이기려면 과감히 좀 끊어내는 걸 보여주라 뭐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홍 시장의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와 김기현 대표에 대한 발언이나 태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글쎄 난 뭐 끊을 건 끊고 예. 그다음에 남길 거는 남겨서 남긴 부분들 잘 활용을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아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마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지적일 것이고 또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도 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지금은 김기현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드려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정광훈 목사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는데 다만 그분을 따르던 분들하고 다 같이 갈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분들은 오히려 끌고 품어야 된다. 아마 이 황교안 전 대표께서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를 하시면서 총선 때 이 당 구성원들이나 특히 지도부의 어떤 구설, 설화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또 총선이 좋은 결과가 얻지 못했고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하에서도 예를 들면 뭐 5.18 발언이라든지 4.3 발언이라든지 어쨌든 중도층 민심과 조금 다른 그런 지도부의 설화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당에서 어떻게 제어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당대표를 제가 당대표 한 지 한 3개월 만에 예. 한 5번의 설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떨어진 당 지지율 합해보니까 26%예요. 한 번에 5%씩이네요. 5%씩이네요. 당의 지지율이 예. 뭐 그 당시 뭐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10%도 안 되고 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20%가 넘었는데 예. 넘었다 싶으면 또 깎이고 예. 넘었다 싶으면 또 깎이고 이렇게 설화 하나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때마다 많게는 6, 7% 적어도 한 2, 3%씩 깎이더라고요. 예. 이번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하는 말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적절한 경우에 뭐 대표 차원에서의 좀 경고, 워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수립이 출범을 한 다음에 오히려 당 지지율이 좀 안 좋습니다. 대부분 언론의 평가를 보면 이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컨벤션 효과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뭐 막 출발했으니까 예. 폭넓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많은 어려움들도 안 분이에요. 경험한 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당 대표 경선 때는 많은 지적과 공격을 했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 우리 당 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도 도와드려야 되고 예. 우리 당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좀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 국민의힘의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이요? 예. 어떤 방향으로? 정치 혁신이 우선 필요합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정치 개혁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또 우리 당부터 이제 안에 먼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당 대표 시절에 공관위원장에게 제가 이런 걸 요구했어요. 우리 이번에 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좀 받는 월급의 세비의 일정 비율을 국민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환원하는 예. 이런 걸 좀 약속을 하게 하자. 실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 변화로 국민들에게 우리도 신뢰를 받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죠.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찾아뵙거나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난번 이제 생신 맞아서 예. 그 사저로 국민들의 사랑을 또 이렇게 반찬 만들어 가지고 예. 갖다가 드린 일이 있습니다. 혹시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황교안 전 대표를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상식? 직접 대화를 나누진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 다시 이제 뭐 정치를 함으로써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되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예. 그 마음으로 그러나 꼭 그런 행보를 하셔야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행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 한 1년 정도 남기고 첫 번째 외부 행사냐 동아사를 방문한 그거를 두고 언론에서는 TK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 좋지 못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를 기반으로 해서 영향력 확대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성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억측입니까?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좀 잘못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년 총선을 출마하고 싶어하는 후보로 거론이 되는 뭐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언론 기준입니다. 그런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잘못 모시고 있다? 뭐 저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예. 정말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인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좌파에 의해서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라도 나를 내려놓고 우리 리더들을 좀 지켜나가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라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로 예.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지도자로 예.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황교안 전 대표께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째는 예. 우리 당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대표도 도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 건데 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전체 우리 우파당의 정당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도 우리 당원들 중심의 정당을 만들자. 예.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자. 예. 앞으로 우리 당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뭐 예. 이런 메시지를 쭉 냈습니다.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30년 내에 한 번이라도 좌파 정권에게 뺏기면 우리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절박함을 제가 표출했는데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잊지 않고 꼭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것들 그거를 당에서 실현시키시려면 당직을 맡으시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하셔서 여의도를 가시든지 그래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당에서 구현을 하지 그렇지 않고 외부에 계시면 그냥 당정만 가지고서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당 대표도 도전했고 예. 또 대선 후보로도 도전을 했습니다. 예. 아직 때가 덜 됐으니까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혹시 출마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나라를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당에서 만약에 뭐, 자,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꼭 필요하니 이런 험지에 나가서 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 요청이 아니라 제가 험지 출마를 이미 했었지요. 예, 예. 예. 뭐 다들 안 가려고 해서 제가 먼저 갔습니다. 죽을 줄 알지만 예. 그래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살아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